2024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이은혜 선수의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인 몽골에서 만나 어린 이은혜 선수의 재능을 발견하고 귀화와 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기도로 후원해온 양영자 선교사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펼치고 있는 회개 기도운동의 의미를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회개 기도에 모아지는 관심을 돌아봅니다. 8월 24일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가 한국교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픽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이 16년 만에 단체전 메달을 따며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특히 올림픽 첫 무대였던 이은혜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며 양영자 선교사와의 특별한 인연도 주목받았는데요. 양영자 선교사와 이은혜 선수의 이야기 오요셉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화려한 탁구 선수의 길을 걸어온 양영자 선수. 선수 은퇴 후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쳤으며 지금은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조직해 네팔과 우간다, 캄보디아 등 전 세계에서 탁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와의 특별한 인연도 내몽골 선교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던 선수. 양영자 선교사가 기억하는 이은혜 선수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은혜 선수는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 선수를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양 선교사가 수락하며 귀화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우리 집에 오게 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 안에 그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 이은혜 선수의 아빠가 은혜가 한국에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 이은혜 선수가 가장 성실하게 또 훈련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봐왔고 또 아빠의 부탁이 있고 하니까 저 아는 목사님에게 이제 입양을 하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탁구 선수로서 큰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귀화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 차이, 치열한 경쟁 등으로 힘겨운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부상과 귀화 선수 제한 규정 등으로 태극마크를 달기까지의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곁엔 항상 양 선교사와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고 이은혜 선수는 특유의 성실함과 신앙의 힘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기적처럼 올림픽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 교인들 전체가 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지어 금식기도 떼주고 이렇게 응원과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거죠.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직접 이은혜 선수의 경기를 관람한 양영자 선교사는 경기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저건 은혜 실력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경기를 해주시더라. 라는 게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나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혜가 그렇게 담대하고 화이팅이 있고 이런 선수인지 몰랐어요. 너 그렇게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화이팅이 나오더래요. 손을 막 들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잠재력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양 선교사는 특히 올림픽 메달을 땄다는 사실보다 경기 후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은혜 선수의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느꼈다며 전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진 이은혜 선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길 바랬습니다.
은혜가 딱 이기고 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8강전부터 은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탁구 팬들은 다 본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이 메달을 따게 해주신 건 그냥 그 영화와 어떤 명예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이제 나중에는 또 선교를 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한편 양영자 선교사는 최근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비영리 단체로 정식 발족하고 크리스천 탁구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선교사는 탁구는 축구보다도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탁구라는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회개 기도운동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단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합예배 자리에서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메시지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CBS 창사 70주년 기획보도 마지막 소식은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영적 침체, 다음 세대와 예비 목회자 감소, 교회 신뢰도 하락,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교회의 위기라는 말과 함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단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합예배 자리에서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메시지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제118년차 교단 표어를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로 정하고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회개가 메마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모든 영역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별 회개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우리 백석총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에서 시작된 기도 성령 운동이 전국 방방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이에 앞선 지난 3월 한국교회 총연합은 C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개 기도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에는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회개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이 시간 통해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CBS는 창사 70주년을 맞아 회개 기도 운동을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4일 새벽 5시 서울시청 광장의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는 한국교회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회개할 때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 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생태목회연구소가 오늘 녹색교회 탐방 두 번째 책으로 먹거리로 환대의 삶을 열어가는 교회들을 펴내고 출판기념 북토크를 가졌습니다. 감리교 생태목회연구소 이사장 박동찬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책을 펴내게 돼 감사하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려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들이 목회의 새로운 길을 지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토크 시간에는 먹거리로 환대의 삶을 열어가는 녹색교회 10개 교회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빵과 카페, 푸드뱅크, 친환경 먹거리 사역을 해온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감리교 생태목회연구소가 펴낸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두 번째 책에는 녹색교회 설교집과 10개 교회 생태목회 경험담과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주간 교계 뉴스를 돌아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지난주 광복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오늘의 뉴스픽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독교계 사회선교단체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시국행동이 이번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역사적 반성 촉구도 없었다면서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의 과거 만행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는 현 정부와는 달리 수년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온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가 지난 수요일에 위안부 소녀 기림 500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 박영규 목사는 1930년부터 45년까지 대한의 소녀 41만 명이 일본이 일으킨 대동아 전쟁터에 끌려가 위안부로 14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는 2015년부터 위안부 기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전 세계 감리교회 협의체인 세계감리교협의회 WMC가 8년 만에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WMC에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다음으로 교세가 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한국 대표단 50여 명을 파송하고 1억 1,7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난민 문제를 비롯한 선교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회 기간 한국 대표단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의 밤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함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와 청년부가 모처럼 세대 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는 전국대회를, 기장 청년회는 수련회를 강원도 평창에서 열었는데요. 이 남신도회는 지난해 청년회가 참석자가 적어서 수련회를 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청년회에 수련회 장소를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함께 수련회를 열게 됐습니다. 기장 남신도회는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청년 세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계에 이른바 기장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선교의 두각을 나타냈었던 기장 청년회, 지금은 4개 노회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세대화합 수련회를 기점으로 기장 교단 안에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픽입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를 힘쓰는 기독법률가회 CLF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통합을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기독법률가들은 특히 수련회에서 법조인으로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관련 입법운동을 펼쳐온 기독법률가회의 신앙 고백이 법조 카르텔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독 시민들이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정치적인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은 그동안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반면에 정작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오지 못했다라는 인식 아래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정치 토론과 실천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은 특히 극우적인 정치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독 시민들이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에서는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치의 상호 관계를 깊고 풍부하게 규명하는 기독교 민주시민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놓고도 시대에 떨어진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성 총대들은 총회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여성 총대 수 확대는 물론 이들이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총회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는 69개 노회 가운데 30개 노회에서만 여성 총대를 파송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성 총대 파송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도 여성 총대 파송 의무화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 크리스천 노콘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선교입니다. 날씨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내륙, 동해안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